안녕하세요, 슈퍼로더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S24 플러스의 사용기를 좀 들려드릴 텐데요. 한 영상에 모든 사용기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간단하게 카테고리를 좀 나눴습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배터리 타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궁금했던 사운드 체크, 그리고 가장 궁금했을 수도 있고 뭐 솔직히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이 엑시노스 2400은 실제 사용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나는지, 일단은 이걸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커뮤니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성능에 대한 지표로 삼아지고 있는 벤치마크나 3D마크 앱을 통한 테스트는 진행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런 숫자가 솔직히 어느 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절대적이진 않다는 거죠. 그냥 내가 사용했을 때 불편함이 없으면 됐지, 뭐 엑시노스 2400이고 뭐 스냅드래곤 8젠 3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라는 거죠. 그 일례로 우리가 정말 괜찮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했던, 정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갤럭시 S10 시리즈나 노트 10 시리즈도 엑시노스였거든요. 근데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출시한 S22 스냅드래곤 860가를 탑재했었는데 전작에 너무 안 좋은 엑시노스를 넣었는데 이번에 스냅드래곤 넣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런 얘기 아예 아무도 하지 않아요. 정말 전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따져보고 알아보고 AP 칩의 어떤 뭐 아키텍처를 안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딱히 관심이 없을 것 같고, 사실 저도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삼성전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하는 과제와 이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디자인이 정말 중요하지 솔직히 어떤 AP가 탑재됐는지는 관심이 솔직히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걸 어쩔 수 없이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 여러분께 엑시노스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리고 스냅드래곤도 말씀드리고 이제 이랬던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AP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CPU, GPU, 요즘에는 NPU의 성능도 굉장히 중요하고 램 용량도 중요하고 사운드, 그리고 지원하는 해상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저는 S24 플러스만큼은 그런 성능의 기준점이 되고 있는 앱들에 대한 테스트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죄송해요. 지금부터 제가 그냥 실제로 사용한 사용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처럼 평소에 하는 행동 그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영상을 하나하나 담지는 못했어요. 이걸 편집해서라도 담아볼까 이런 생각은 했지만 그게 딱히 부질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이러하다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자신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닐까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일단 제가 첫날 사용한 환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배터리는 100%인 상태였고요. 밝기도 맥스였어요. 그러니까 밝기 최적화를 선택하지도 않았고 사용 유형에 대해서도 일반 모드를 선택한 상태였고요. 테마, 바탕화면, 잠금화면, 그리고 AOD를 설정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모든 알림들이 다 오게 했고 뭐 물론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무음 처리를 해놓은 알림이었죠. 그냥 제가 완전 기본 평소에 사용하는 상황을 설정해서 사용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첫날 사용한 앱들은 그냥 게임을 제외하고 전부 사용했어요. 뭐 쇼핑 앱,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카톡, 웹서핑, 이메일 보내는 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사용을 했고요. 가능하면 유튜브를 PIP를 이용해서 다른 서드 앱들을 이용할 때도 가능하면 유튜브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유튜브 해상도는 당연히 1080을 선택했고요. 1440이 있는 영상들은 가능하면 1440을 선택해서 영상을 계속 플레이했어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배터리가 100%였고 충전기를 뽑은 상태에서 잠을 잤습니다. 왜냐면 다음날 일어났을 때 배터리 상태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날에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제가 스마트폰을 정확히 확인한 건 낮 2시였고요. 낮 2시에 일어나 보니 여러 가지 알림들이 좀 와 있었습니다. 그때 배터리 상태를 제가 딱 보고 좀 깜짝 놀란 건 7시간가량의 시간이 지났고 알림들이 많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가 3%만 닳았어요. 97%로 스타트를 했다는 거죠. 그 상태로 그냥 하루 일과를 시작했고요. 우선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앱들을 사용을 했죠. 그리고 통화를 하거나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버즈2 프로를 연결했다가 끊었다가 연결했다 끊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했어요.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제가 평소에 버즈를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는 사용 패턴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몇 시에 15%가 도달했을까요? 정확히 밤 10시 50분에 15%에 도달했습니다. 참고로 갤럭시 S24 플러스의 배터리는 4900mAh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혹시나 뭐 다른 영상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용하는데 발열이 많이 없었냐라는 궁금증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케이스를 꼈다가 뺐다가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왜 빼봤냐면 혹시나 케이스 때문에 느껴지지 못하는 발열이 있을까봐.
꼈다. 그래서 케이스를 뺐다 꼈다 했는데 아시겠지만 케이스를 꼈을 때 내가 이 발열 때문에 힘들다? 일도 못 느꼈습니다. 자, 그럼 뺐을 땐 어떨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날은 게임을 일절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게임을 안 해서인지 발열이 정말 없었어요. 핸드폰이 뜨거워졌다는 걸 느끼지 못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면서. 자, 근데 여기서 또 새로운 것들이 시작이 돼요. 배터리가 15%였잖아요. 22시 50분에 배터리가 15%였는데 23시가 되니까 10분 만에 3%가 달아서 12%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15%에서 12%까지 갈 때는 발열이 발생했습니다. 15% 전까지는 발열이 크게 있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즉 불편함이 전혀 없었는데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그때 발열이 발생이 된다는 걸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15% 때부터 발열이 발생되네, 이런 걸 느낄 정도의 따뜻함이 발생했어요. 아무래도 자기가 지금 생명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얘가 좀 더 파이팅 해보려고 막 아껴 쓰다 보니까 약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너무 궁금해서 그 시간대의 로그를 살짝 보긴 했는데 역시나 제가 볼 수 있는 로그에는 그런 게 표시가 되지 않더라고요. 자, 그 상태에서 15분이 지났습니다. 23시 15분이 되니까 10%가 되더라고요. 이때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22시 50분에 15%가 되고 25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10%의 배터리가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가네요. 이거 뭐지? 왜냐면 저는 그 상태에서 계속 유튜브를 틀어놓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10분 만에 2%가 빠져서 5분의 1.5% 정도씩 빠지나 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때 이 예상은 깨버렸죠. 15분이 지났음에도 2%밖에 빠지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제가 든 생각은 뭐냐면 이 정도 되면은 배터리 15% 된 상태여서도 1시간을 유튜브를 풀로 보면서 사용할 수 있겠는데? 내가 너무 유튜브만 보고 있나? 그래서 이제 액션을 막 취했죠. 인터넷 웹서핑도 하고 일부러 아직 내가 지금 사용 중인 사람이야 라는 걸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계속 얘한테 노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3분 만에 배터리가 1%가 달았어요. 그리고 23시 27분에 8%가 됐고요. 23시 38분, 그러니까 15%가 된 지 48분 만에 배터리가 5%가 됩니다. 자, 근데 5%가 되면 밝기가 최저로 줄어들거든요. 근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밝기를 최대로 다시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계속 틀어놓은 상태에서 계속 네이버 기사나 뭐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합니다. 23시 41분에 4%가 되었고 3분 뒤인 44분에 3%가 됐고 7분 뒤인 51분에 2%가 됐고요. 그 이후부터 1분이 지난 52분에 1%가 됐고 비로소 23시 53분에 핸드폰이 꺼집니다. 그냥 완전 방전이 돼서 꺼져버려요. 자, 여러분, 낮 2시부터 11시 53분까지 풀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겁니다. 자, 너무 지극히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사용을 했고 총 9시간 53분을 사용한 거예요. 물론 97%에서 스타트를 했고요. 이게 100%였다면 여러분 10시간 완전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말 놀란 건 10시 50분에 15%가 찍혔는데 11시 53분까지 총 1시간 3분 동안 이 15%가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15%가 되면 핸드폰에서도 삐용삐용이라고 알림이 오고 5%가 되면 또 삐용삐용 또 한 번 알림이 와요. 불안불안하거든요. 제가 해외에 있는 어떤 유튜버가 24 시리즈나 23 뭐 다른 아이폰 관련돼서 배터리 테스트를 하는 걸 봤는데 얘가 처음에는 다른 스마트폰보다 좀 더 빨리 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15%부터 얘가 엄청 오래간 영상을 봤거든요. 자, 그럼 우린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만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백그라운드 완전 그 딥한 공간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 앱들이 또 다른 앱들을 실행할 때 조금 더 빨리 실행되라고 데이터를 쌓거나 화면을 열었을 때 조금 더 빨리 켜지라고 몇 개 단계에서 얘가 계속 항상 떠 있거든요. 아마도 15%가 되면 필요한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제어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봐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스마트폰을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값으로 최적의 상황을 이끌어내주는 그런 기술이라는 면에서 일단 저는 일반 사용자 환경에서 배터리 타임은 정말 완벽하게 나이스였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틀 차에는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자, 온리 게임만 한 건 아니고 뭐 우리가 일반 사용자들이 뭐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뭐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뭐 짧게는 30분 뭐 잠깐 했다가 잠깐 놨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을 할 거란 말이죠. 아마 토탈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길게는 2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스마트폰 게임을 포함한 테스트를 전날과 똑같은 환경에서 진행했습니다. 총 4가지의 게임을 진행했는데요. W라는 게임하고 그 다음에 검은 사막 모바일, 블러드 앤 소울, 그리고 아스팔트 9라는 게임인데요. 이튿날 게임을 실행했다 안 했다 이렇게 반복하고 일상적인 것, 통화, 카톡, 유튜브, 웹서핑, 이메일, 뭐 쇼핑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하면서 역시나 버즈2 프로를 연결했다 끊었다 하면서 그냥 일상적으로 아주 평범하게 이용했습니다. 오히려 옛날은 토탈 게임을 2시간가량 이용했기 때문에 유튜브를 풀로 틀어놓는 거는 약간
약간 자제했어요. 그러면 내가 얘를 또 스트레스 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인 환경에서 게임도 진행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뭐 아까처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냥 토탈로 말씀드리면 오후 3시부터 테스트를 시작했고 새벽 1시에 10시간 만에 핸드폰이 꺼졌습니다. 완전 방전이 된 거죠. 역시나 게임을 하니까 기존에 사용했을 때보다 발열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정확하게 온도를 제가 재보진 않았지만 케이스를 껴 상태에서는 역시나 발열이 약간 미지근하구나 이 정도 느껴졌는데 케이스를 벗긴 상태에서의 발열은 굉장히 심할 때는 조금 뜨겁네 이렇게 느낄 정도였어요. 뭐 물론 S22 울트라 때보다는 훨씬 더 발열이 적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핸드폰 집어 던지고 싶었거든요. 제가 갤럭시 쓰면서 딱 2번의 발열 때문에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S6 때고 또 한 번은 S22 울트라 때거든요. S6 때는 진짜 케이스 없으면 진짜 못 쓸 정도였어요. 갤럭시에서 처음으로 뒷판에 유리를 넣었는데 아마 플라스틱보다 전도율이 좋다 보니까 이게 열이 조금 더 심하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은 비교도 안 되게 그냥 일반적인 게임을 했을 때 발열 좀 뜨겁네 약간 이런 느낌? 뭐 자세한 발열 온도 체크 관련된 거는 뭐 나중에 그냥 뭐 서브로 우리가 피해를 볼 만한 궁금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딱 집어서 하나의 영상을 나중에 만들까? 뭐 지금 갑자기 생각하니까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여튼 그건 좀 고민을 해보겠고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아니 휴대폰이 완전 방전이 되니까 이게 충전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45W 정품 충전기와 정품 케이블을 가지고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S24 플러스가 4900mAh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완충하는데 이거 시간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이걸 테스트할 때는 저는 스마트폰을 충전 중에 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충전이 더 빨리 되겠죠. 소모되는 전류가 없다 보니까.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충전을 하기 위해서 충전기를 딱 꽂았을 거 아니에요? 이 번개 마크만 계속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얘가 완전 방전됐기 때문에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해서 얘를 충격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꽂아 놔볼까? 지금 당장 파워 서플라이를 사야 되나? 이거를 계속 고민하면서 그냥 꽂아 놓은 상태에서 드디어 17분 만에 1%가 됐습니다. 그리고 1%에서 50%까지 가는 데는 고작 20분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50%에서 95%까지 가는데 33분이 걸렸어요. 왜 제가 95%로 잘라놨냐면 이 95%에서 100%까지 가는데 13분이 걸리더라고요. 다른 구간보다 충전되는 시간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토탈 핸드폰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100%까지 충전하는데 걸린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0%에서 1% 되는데 17분이 걸렸던 걸 제외하고는 1시간 6분 걸린 겁니다. 뭐 물론 스마트폰을 켠 상태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담백하고 깔끔하고 약간 전문성 있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의 댓글을 보고 그렇게 과연 만들어질까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담백한 거는 뭐 잘 된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 풀 수 있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뭐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S24 플러스의 배터리 타임이 진짜 괜찮았어요. 저는 완전 따봉 10시간 이용할 수 있잖아요. 한번 충전하고. 지금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랑 되게 비슷하신가요? 물론 이 사용 기간이 조금씩 지나갈수록 배터리 타임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스마트폰을 산 지 지금 일주일이 안 됐잖아요. 최상의 상태에서는 그 정도의 배터리 타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걸 구매해서 사용하신다면 저와 똑같은 체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너무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죠. 아까 말씀드린 스피커의 음질. 요거는 영상이 조금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전 지금까지 슈퍼로드였습니다.